혹시 딱 1억만 있었으면 뭐 이런 생각 아니면 1억만 모으면 그때부터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들을 좀 직접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다들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모으신 분들은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로 힘든 건 첫 1억 모으기였다. 딱 이렇게요. 심지어 뭐 10억 원 이상 자산가분들 중에는 일단 1억을 넘기고 나니까 그 후로는 돈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이 첫 1억 원 모으는 게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건지, 그리고 그 고비를 딱 넘기면 왜 자산 불어나는데 가속도가 붙은다고 하는지 그 원리를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이제 복리 개념을 중심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미국 주식 투자랑은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도 가볍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1억 원이라는 액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자산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의 초기 단계랑 또 성장 단계, 이 두 단계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현상이거든요. 단계의 차이군요. 네. 분석해보면 볼수록 시간이랑 수익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만드는 그 복리의 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여러 자료들을 봐도 첫 1억 달성이 가장 어렵다. 이건 뭐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진짜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첫걸음이 이렇게 힘든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역시 시작 단계에서는 그 투자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원금 있잖아요. 그 원금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원금이 작아서? 네. 대부분은 월급 같은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저축만으로는 목표 금액까지 가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저축하는 거랑 1억 원을 굴려서 100만 원 수익 내는 거랑은 이게 필요한 노력이나 시간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네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이 원금이 작으면 복리 효과를 거의 뭐랄까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복리 효과를요? 네, 복리의 기본 원리가 이자가 또 이자를 낳는 것인데 원금 자체가 작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수익금도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으로 연 10% 수익을 내면 1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1억 원으로 같은 10% 수익을 내면 1000만 원이 되죠. 확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 10만 원이 다시 10% 수익을 내봐야 고작 1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내는 10%는 100만 원이란 말이죠.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와. 마치 그 눈덩이 처음 굴릴 때처럼요. 처음에는 아무리 굴려도 잘 뭉쳐지지도 않고 크기도 금방 안 커지잖아요. 약간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이게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심리적으로도 되게 지치기 쉽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1억 모으냐 이런 생각에 중간에 에이 그냥 포기하자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그런 어떤 심리적인 장벽 혹은 뭐 투자는 위험해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나 관련 지식이 좀 부족한 것도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역시 핵심은 초기 자본 규모의 한계 그리고 그 때문에 복리의 가속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렇게 어렵던 1억 원의 벽을 일단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 이겁니다. 네,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뭐 1억에서 2억, 또 2억에서 3억 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서 이제 복리의 마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법.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리라는 건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인 이자나 투자 수익 있잖아요. 그걸 다 합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이자나 수익이 붙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냥 돈이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돈이 스스로 일한다. 네. 1억 원 정도 되면 이제 의미 있는 규모의 원금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꽤 큰 돈이죠. 이 정도 규모의 돈이 연 10% 수익을 낸다. 그러면 아까 예시처럼 1000만 원이라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이 1000만 원이 다시 원금 1억에 더해져서 다음 해에는 1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수익이 계산된다는 점이에요. 아하. 그런 그 다음의 수익은 11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엔 1억 2100만 원에 대한 수익.
이런 식으로요. 계속 불어나는 거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눈덩이가 처음엔 천천히 굴러가지만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딱 커지고 나면 경사진 언덕 만나면 막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커지면서 굴러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하, 진짜 눈덩이 비유가 확 와닿네요. 처음엔 진짜 작아서 잘 안 굴러가는데 일단 커지고 나면 작은 눈송이 하나만 더 붙어도 덩치가 확확 커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눈덩이를 더 빠르고 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요? 네. 복리 효과는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위력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져요.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10년 투자하는 거랑 20년, 30년 투자하는 거의 최종 결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아, 그래서 다들 가능한 한 젊을 때 일찍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리가 작동할 시간을 최대한 길게 확보하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렇군요. 결국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고 그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 시간이라는 친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복리 효과를 우리 삶에서 실제로 잘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증식을 위해 고려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주식인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복리 효과와 연결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뭐 특정 금융상품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럼요. 복리 효과를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 관점에서 설명드린다는 점을 먼저 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긴 흐름으로 봤을 때요. 미국 주식시장은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여왔거든요. 물론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늘 존재하죠. 그건 감안해야 하고요. 네. 하지만 뭐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또 기업이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 있잖아요. 그걸 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리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아, 배당금 재투자도 복리 효과를 내는군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돈을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걸 넘어서서 그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것, 즉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복리의 엔진을 본격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투자가 핵심이네요. 네. 그게 뭐 미국 주식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자산이든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투자 활동을 통해서 복리의 힘을 빌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저축하고 그 돈을 불리는 투자는 다른 개념이고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누리려면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또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오, 뭔가요? 단순히 첫 1억 원 모으기가 어렵다 이 사실뿐만 아니라 그 1억 원에 도달하는 시간 자체를 단축하려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아, 시간 단축이요? 네, 마냥 오래 걸리는 과정을 그냥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하긴 너무 오래 걸리면 지치죠.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저축 습관을 유지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소액이라도 가능한 한 일찍 투자를 시작해서 복리가 마법을 부릴 시간을 최대한 길게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찍 시작하는 것. 네, 물론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이 점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고요. 네, 중요하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감내하면서 복리의 힘을 믿고 꾸준히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첫 1억 원 달성 시기를 앞당기고 나아가서 그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첫 1억 원 모으기가 유독 힘든 이유는 초기 원금이 작아서 복리 효과를 거의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일단 그 1억 원이라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돈이 씨앗, 그러니까 든든한 종잣돈이 되어서 복리라는 강력한 엔진을 통해 자산 증식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이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핵심은 언젠가 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복리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시작이 반이죠. 현명하게 투자하는 습관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1억 원, 그리고 그 너머를 향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첫걸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 첫 1억 원이라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문턱을 딱 넘었을 때 돈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나 혹은 재테크 전략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뭐 이전보다 더 자신감이 생겨서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어렵게 모은 돈이니까 더 신중해질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또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뭘 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아주 작은 저축이나 투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 작은 시작이 10년, 20년 뒤에 시간과 복리의 마법을 만나서 어떤 놀라운 결과로 이어져 있을지 말입니다. 그 가능성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좀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이겨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것.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분석해서 함께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 형성을 향한 여정에 작게나마 어떤 영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